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2024년 9월 30일 KBO MPB 그리고 여자 배구 컵대회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부터 보겠습니다. 기아와 키움 죄송합니다. 키움과 SSG와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동기부여 면에서는 SSG가 상당히 뭐 강하죠. 예, 지금 현재 SSG와 KT와의 그 5위 싸움, 이 순위 경쟁은 지금 이 두 팀만 지금 특별히 의미 있는 경기고, 나머지 팀들은 큰 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SSG가 한 경기를 덜 한 상태에서 오늘 경기 뭐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선발에서 앤더슨이 등판을 하는데, 앤더슨이 이 홈 등판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예, 앤더슨이 홈 등판이 좋지 못하고 최근 경기에 앤더슨이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앤더슨의 이닝 소화가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앤더슨이 5회 또는 6회까지만 버텨준다면, 현재 SSG가 최근 뭐 노경훈이 워낙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조병현도 상당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노경훈과 조병헌까지만 이어진다면 뭐 이 경기는 충분히 SSG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두 팀 경기가 없습니다. 뭐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뭐 SSG는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 뭐 불펜도 뭐 모두 다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 키움 같은 경우는 이 KT와의 2연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 후반 불펜이 매우 불안합니다. 경기 후반 불펜으로 인해서 경기를 계속 그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감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키움이 그렇게 썩 좋은 타격감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보시면 24, 25, 26, 27, 28 지금 계속 연전 중입니다. 예, 계속 연전 중이고 5일간의 연전, 그리고 오늘도 또 원정 경기, 예, 인천에서 또 원정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라인업의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SSG 같은 경우는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키움의 불펜을 생각을 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SG가 충분히 타격전으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운드에서도 역시 앤더슨이 윤석원보다는 좀 앞서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상황에서 SSG의 승, 그 다음에 마인스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주환과 라우어인데, 기아 라우어는 몇 개를 던질까가 이제 오늘 경기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봤을 때 한 80개 안쪽으로 끊지 않을까. 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는 뭐 기아고, 그다음에 NC는 이제 손주환이 등판을 하는데, N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인 선수들에게 계속 이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경기가 있었죠. NC는요. 예, 어제 경기가 있었고, 기아는 롯데전에서도 경기 후반 좋은 타격 흐름을 보여주면서 승리했는데, 오늘 뭐 기아의 홈 경기이고, 올 시즌 정규 시즌 기아가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물론 유정의 미를 충분히 거두어야 되는 어떤 동기부여도 좀 있는 상황이고, NC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딱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제 경기, 저희가 이제 어제 NC 승을 추천 라인에 올렸는데 1순위였습니다. 예, 1순위였는데 어제 부러졌는데, 어제는 NC가 잘했다기보다는 하나가 너무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스포츠가 100% 어디 있겠습니다만, 어제 경기는 하나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있었죠. 예, 정우람의 은퇴식, 그다음에 마지막 홈 경기, 뭐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었지만 하나가 너무 못한 경기였고, 반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하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선발에서도 라우어가 한 5, 6회, 5, 6회까지만 던져준다고 한다면
일단 뭐 불펜에서도 점검 차원으로 필승조들이 대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기아의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저득점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MPB는 스케치만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MPB 같은 경우도 지금 선발 자원들이 올라왔다가 뭐 2, 3회 던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 MPB는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든데 뭐 니오넴과 지금 세이브 경기는 지금 야마사키 사치야와 타케우치가 등판을 하는데 뭐 이 경기 역시 뭐 굳이 무리를 할 경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야구들의 특징은 선발 자원들이 100개 이상 던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뭐 타케우치가 지난 경기 116개나 던졌지만 오늘 경기는 뭐 이렇게 많이 던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한 100개 정도, 100개 미만 정도. 그다음에 야마사키 사치야도 지금 보시면은 이 투구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원래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던졌지만 최근에는 80개 정도로 끊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니오넴이 뭐 무서운 팀이기는 합니다. 최근 경기 뭐 올 시즌 니오넴이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투타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 니오넴이 타격감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같은 경우도 뭐 세이브도 원래 못 칩니다. 세이브도 못 치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마운드에서 조금 더 니오넴보다는 세이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기는 니오넴이 불펜 소모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세이브는 불펜 소모가 없었으며 최근 이제 MPB 같은 경우는 불펜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발 자원들이 많이 던지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니오넴보다는 세이브가 어제 불펜 소모도 적었고 그 다음에 선발 싸움에서도 이닝 소화가 타케우치가 조금 더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세이브의 승, 그 다음에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바와 라쿠텐인데 라쿠텐의 하야카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바 롯데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피칭 흐름 보면은 꾸준히 한 100개 정도는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상당히 준수한 피칭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니오넴점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통적으로 지바롯데전에선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다네이치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가 긴 선발 자원이었으나 직전 경기 보시면 소뱅전에서 3이닝 4피안타 4실점 그냥 뭐 내립니다. 안 좋으면 바로 내립니다. 8월 등판에서는 7이닝 9이닝 7이닝 7이닝 상당히 좋은 등판 피칭 흐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슬슬 관리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한 80개에서 90개 사이로 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불펜 싸움에서만큼은 라쿠텐이 13이닝 동안 3실점, 그 다음에 지바롯데는 12이닝 동안 4실점이지만 전반적으로 불펜의 뎁스는 라쿠텐이 조금 더 좋습니다. 게다가 선발 하야카와가 지바롯데전에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라쿠텐이 마운드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타격 흐름도 지바롯데가 조금 타격 흐름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라쿠텐 역시 타격 흐름이 그리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운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언더 예상이 되면서 라쿠텐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 경기는 그냥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모이네로도 얼마나 던질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야마시타 역시 얼마나 던질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언더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역시 두 팀 모두 아오야게나 요시노 모두 다 최근 피칭 흐름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선발이 길게 던질 이유가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냥 최근 두 팀의 타격감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배구 보겠습니다. 자, 흥국생명과 아란마레와의 경기입니다. 자, 흥국생명의 지금 선수 이동도를 보면요, 지금 일단은 아퍼지 투투쿠아를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김영건과 김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즌 이원정 세타가 많이 좀 흔들렸었지만 올 시즌에는 이고은을 페퍼에서 영입을 해오면서 세터에서도 이제 안정감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베로도 이 흥국생명의 좀 핸디캡이었죠. 신현경이 영입이 되면서
수비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올 시즌도 역시 김미연입니다. 김미연. 예. 김미연의 리시브 라인이 흥국생명의 어떠한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미연이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란마레는 지난 시즌 일본 리그에서 22전 전패 기록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신장 그렇게 높지 못하고 올 시즌 비센코와 논폰을 영입을 하면서 좀 공격력에 약간 치중을 하는 모습을, 공격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좀 꾀하였지만 그렇게 비센코와 돈푼이 직전 이제 베트남컵에서의 어떤 경기력을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위력적인 그런 선수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기,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은 괜찮지만 일단 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흥국생명을 상대로 제가 봤을 때는 아란마르 팀이 비비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으로 흥국생명이 직전 연습 경기, 일본 정규리그 1위 팀인 이 마블러스와 연습 경기에서 이 투투쿠아가 두 팀 모두 다 통틀어서 최다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리그 꼴찌 팀인 아란마레와의 경기라고 한다면 흥국생명이 오늘 경기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컵대회 경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한 세트 정도는 힘을 좀 빼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첫 경기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란마레가 한 세트도 가져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흥국생명의 승,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IBK와 정관장과의 경기입니다. IBK는요. 올 시즌 이소영을 영입했습니다. 예, 이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에 이소영을 영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어떠한 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소영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IBK가 저는 이소영의 영입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IBK가 올 시즌 어느 정도의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초석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표승주가 정관장으로 팀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폼폰 같은 경우는 코보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는데 이 김호철 감독이 이 세타에 대한 이제 강한 의욕을 다시 한번 드러냈죠. 예, 폼폰 대신에 아시아 쿼터로 중국 천신통을 영입을 하면서 김학영 세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IBK는 올 시즌 천신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처럼 김학영이 중간중간에 뭐 경기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지난 시즌 최정민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 흥국생명에서 이주화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IBK의 센터 라인도 상당히 괜찮다. 정관장이 저희 누구냐 박은진과 정호영이라는 좋은 센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정관장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주화가 가세하면서 이주화 최정민이라면 뭐 못지않은 정관장 못지않은 센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리베로 쪽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예, 리베로 김채원이 다른 팀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정관장은 이소영이 나가면서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 때문에 이제 고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표승주가 보상 선수로 합류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IBK가 표승주에 있었지만 정관장으로 가고요. 표승주가 IBK에 있었지만 다시 정관장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표승주는 리시브가 좀 들락날락합니다. 예, 리시브가 좀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공격력에서는 뭐 표승주도 뭐 한 번 터지면은 무섭지만 예, 그 한 번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 리시브 때문에 고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의 핸디캡입니다. 예, 부키리치와 메가가 같은 아포지 포지션으로 겹치게 되면서 리시브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리시브 라인에서 오늘 정관장이 좀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난 시즌 정관장은요, 이소영이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면서 경기 내내 리시브 때문에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었는데, 올 시즌도 이 지금 부키리치와 아포짓을 동시에 뽑는 바람에 이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 이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의진과 정호영이 그나마 센터라인에서는 중심을 잘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박은진과 정호용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이 세터에게 공을 올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의 어떤 득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력은 IBK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리시브로 인한 어떤 문제점을 오늘 경기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지난 시즌에도 이 리시브 때문에 고전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시즌도 역시 정관장은 리시브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뭐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박혜민 정도가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로 정관장이 리시브를 담당할 것 같은데, 표승주와 함께요. 근데 뭐 표승주도 그렇고 박혜민도 그렇고 리시브에서는 좀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IBK는 이소영이 돌아오면서 안정적인 리시브,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서 충분히 이소영이 제 몫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IBK 같은 경우는 이 최정민과 비롯해서 이주화가 가세하면서 전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점은 오늘 IBK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뭐 IBK도 그렇고 정관장도 그렇고, 일단 뭐 부키리치나 메가가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BK도 어느 정도 조금은 고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IBK가 오늘 경기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는 IBK 승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프리뷰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에는 유료 회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 골드 쿠퍼,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라라 피부과 의원, 예, 남자 여드름 흉터 치료, 예, 프리뷰엔 배너 보고 오셨다 그러면 아마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게이트입니다. 이 프리뷰엔에서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데, 예,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예, 크롬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을맞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에는 100만팡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첫 충전 시 10% 추가 지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고요. 배트맨에도 없는 경기들, 다양한 경기들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도 메이저 리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 경기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시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